안녕하십니까.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2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2부와 3부에는 도시국가 산림자원조사 식생조사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2부에서는 일반 토지 현황표 그리고 인분 현황 조사표 주요 지침 내용에 대해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도시국가 산림자원조사 식생조사 야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심지라는 지형적 요건을 고려하고 산림 및 자원 변화, 환경적 편익, 생태적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총 5개의 조사표와 2개의 양식으로 7개의 조사 양식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표가 5개 조사 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토지 현황표, 두 번째로 인분 현황 조사표, 세 번째로 인목 조사표, 네 번째로 하층 인목 조사표, 다섯 번째로 표본점 계약 모식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이 2가지 먼저 2부에서 다뤄보고 나머지 3가지는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야장이 전체적인 야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표본점 계약 모식도와 양식, 표본점 사진 정보와 구조물 사진 정보, 이렇게 총 7개의 조사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토지 현황표 조사표, 현황 조사표 세부 지침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표본점 번호에 대한 기재 요령입니다. 표본점 번호는 저희는 일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표본점 명명 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TN좌표 6자리, 각각의 X좌표, Y좌표 6자리에서 X좌표 앞에 3자리, 그리고 Y좌표 앞에 3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를 구성하였으며, 그러나 격자 간격 1km 혹은 500m를 포함하는 코드 자리를 끝에 한 자리로 추가하여 7자리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7자리 번호 부여 방법은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이 아니라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끝자리 코드 예시는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끝자리 번호가 5번이다 라고 하시면 1km by 1km 격자 표본점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총 6자리 XY 좌표 중에 1km는 항상 뒤에 000이 붙으니까 XY 좌표 끝자리가 000, 1대를 말하는 거고, 뒷자리 번호가 6이라는 거는 500m by 500m 격자 표본점 중 X좌표만 500인 경우를 6으로 기재를 합니다. 7의 경우 500m by 500m 격자 표본점 중 Y좌표 끝자리만 500인 경우, 8인 경우에는 XY 끝자리가 둘 다 500인 경우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보시면은 해당 흰색 간격이 500m인데 X좌표 22만 6천, Y좌표 40만 6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km 격자에 있기 때문에 끝자리 3자리가 000, 000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X좌표를 500m 방향으로 옮겼을 때 X좌표는 22만 5,500, Y좌표는 40만 6천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X좌표는 500m 격자이기 때문에 뒤에 500좌표가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X좌표가 500이기 때문에 표본점 번호는 225, 406, 6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냐면은 만약에 225, 406, 7이라는 표본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X좌표 첫 번째 3자리는 X좌표 첫 번째 3자리, 그리고 3자리는 Y좌표 첫 번째 3자리, 그리고 7은 500m, 500m 격자 중 Y좌표 끝자리가 500인 지역.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본점 정보를 보고 X좌표가 22만 5천, Y좌표가 40만 6,5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표본점 기재 방법은 중요하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표본점 종류입니다. 저희는 고정 표본점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표본지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표본점 상태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 위치 변경, 시공 사업, 그리고 신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가능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조사 가능 지역이라 하면은 만약에 도로 및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녹지 지역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실제 조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5% 단위로 기재를 하고, 그러면 조사 불가능한 면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 조사원 내에 출입 제한 혹은 담장 조성 등에 의하여 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녹지인지 아니면 그냥 녹지가 아닌 비녹지 지역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 불가 면적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사 불가 면적이 전체 표본점의 75%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 표본점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현황 조사 2번 세부 항목의 표본점 유형입니다. 저희는 도시지역 산림의 표본점 유형을 총 6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입니다. 해당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항목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 지역에 존재하는 단순 한 본에 대한 가로수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도,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이 수목이 식재된 지역을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녹지는 하천 주변에 조성된 교목, 관목, 초본유로 이루어진 녹지지역으로 제방을 포함하여 하천변에 존재하는 녹지지역을 하천변 녹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천변 녹지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쉬운 구분 방법으로는 하천변이 있고 보통은 하천변에 따라 제방이 있게 됩니다. 제방 혹은 둔치가 있게 됩니다. 이 둔치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녹지들을 하천변 녹지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공원지역으로 판별될 수 있는 지역을 공원녹지라고 합니다. 특히 만약에 공원녹지 지역인데 하천변 녹지, 가로수는 도로변 녹지 등 표본적 유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원녹지를 우선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는 녹화지 그리고 외곽에 조성된 담장 녹화지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 건물 부지 내에 있는 녹지 지역을 일컫습니다. 특히 건물 부지라 하면 건물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과 소규모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나 소규모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는 도로변 녹지로 취급하지 않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로 포함되므로 이 사항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녹지 역시 발전시설, 처리장, 교육 및 군사시설, 공공용지 등 부지 내에 조성된 녹화지 및 외곽에 존재한 담장 녹화지 등을 일컫습니다. 해당 부지 내에서도 역시 주차장 및 소규모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심지는 위에 같은 5개 항목 외에 도심지역 녹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28m 반경에 대하여 여러 유형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우세하게 사용되어 있는 유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유형입니다. 저희는 조사구 내에 존재하는 토지 이용을 12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5% 단위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각 토지 유형의 퍼센트 합이 100%가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유형 구분으로는 농업지, 묘지, 상업공업지, 골프장, 공공용지, 다세대 주택지, 단독주택지, 공원, 교통시설, 시설용지, 공토, 그리고 수계습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대하여 합의 100%가 되도록 하며 필요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시는 예시가 토지 유형 구분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상업지, 공업지 지역에 대하여 50% 그리고 교통시설 나머지 지역을 50%로 판단하였고 50%, 100%가 되도록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구분 설명에 대한 것은 PPT 자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피복도입니다. 피복도 역시 토지 유형 구분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5% 단위로 기재하되 합의 100%가 되도록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토지 유형과 다른 점은 피복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모식도에 피복 종류를 구분하여 경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복도 유형은 총 11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나지, 건물, 시멘트, 타르, 투과함석, 낙엽층, 인공잔디, 천연단지, 농작물, 기타 불투수층, 유역 이렇게 11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피복도와 토지 유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복도는 토지 이용에 대한 토지 정보에 대한 정보이고 토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개괄적인 것을 담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복도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투과 암석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천연 잔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래 목적에 맞는 피복도를 기재하고 혹은 분리하기 정말 어려울 경우 우세한 피복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목적대로라면은 투과 암석, 그러니까 자갈 벽돌, 석계 포장과 같은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과 암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가 이제 예시입니다. 토지 이용과 비슷하게 인공잔디 지역이 85%, 낙엽층이 5%, 그리고 시멘트가 10%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인공잔디 85%, 시멘트 10%, 낙엽층 5%로 기재를 하여 합의 100%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야장 2번 인분현황 조사표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와의 거리입니다. 도로 거리는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포장된 도로까지 최단 거리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본점 중심이 포장 도로상에 포함될 경우 0m로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층위별 우정종 및 피도 내용입니다. 조사구 내에 위치하는 층위별 상층, 중층, 하층에 대하여 범위를 기재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층위별로 우점 수정을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층위별 피도를 5% 단위로 기재해 줌으로써 층위별 피도를 조사하고 전체 피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항공사지 위에서 본 녹색 지역에 대한 전체 피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할 게 수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표본점 안에 수관이 있을 경우 피도 계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수간이 존재하진 않지만 수관이 표본점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같이 카운팅하여서 50%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조사의 교란 사항입니다. 교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림자원조사와 동일하게 산불 피해, 병해충 피해, 기상 피해, 인위적 피해, 덩굴 피해, 기타 피해에 대해서 피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피해 사항의 세부 내용이나 증상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물 정보입니다.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는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와는 달리 구조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물, 가로수 등이 영구적인 구조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방위에 대한 위치 정보와 구조물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구조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야장 2번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구조물 사진 촬영 시 구조물 특정 모서리 부위에 분필 혹은 끈으로 임시적인 표시를 한 후에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로수 등 수직 구조물은 1.2m 기준에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등 수직 구조물은 1.2m 기준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가로수가 있다 하면 1.2m 지점에 분필이나 마커 등의 표시를 한 후에 그 표시한 고정 사물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또 건물 외벽이나 각진 구조물의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 모서리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보시다시피 건물 지역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해당 건물 지역의 위치 측정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모서리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3부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